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자, 회사 코드는 1003번입니다. 1003번 셀파 상사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은 일단 먼저 준비를 조금 해두시고요.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일단 수동결산이라는 게 있고 자동결산이라는 게 있는데,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붕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붕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당기분만 수익 비용이어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비미자사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비용 처리되어 있을 땐 미사용액, 자산 처리되어 있을 땐 사용액.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에서 득이 생기면 제가 아까 칠판에다 설명드린 거는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인데 득이 생기면 우리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실이 생기게 되면 차변의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외환은 우리가 득실을 무조건 따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은 환율이 증가를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득이 생기는 거고요. 부채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니까 득과 실을 구분을 잘 하셔서 외화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외화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은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차입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이건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외화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계정 과목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금과부족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현금과부족이 현금과부족 그래서 잔액의 원인이 불명이다. 그럼 잡손실,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과부족이 없이 그냥 실제 현금이 부족합니다. 현금이 많아졌습니다를 발견하는 경우 결산일날 발견하면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그냥 직접 현금이라고 써주시고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대체에 대해서 설명 아까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데 1월서부터 12월까지를 입력을 해주실 건데 여기에는 대손이 있고 감가상각, 퇴직급여, 기말상품 재고에 소득세 비용이 있어요. 얘네들은 입력하시는 방법을 제가 화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F3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지 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하나씩 문제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소모품의 회계처리인데 구입 시 지금 오늘 날짜는 일반 전표에 무조건 몇 월 며칠이더라?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창을 조금 작게 만들게요. 자,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는 여기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얘가 중요한 거고 사용한 소모품비는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비미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우리 무조건 뭐를 붕괴해라? 사용액을 붕괴를 해라. 그런데 문제상에서 지금 사용액이 55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주어져 있는 거니까 55만 원으로 붕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처리를 자산, 소모품이라 한 거죠. 맞죠?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처음 처리한 계정 과목이 무조건 대변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은 무조건 대변. 그러면 반대쪽엔 소모품 B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단 대변에 소모품이 없어질 거예요. 썼으니까 55만 원만큼의 내 자산이 없어질 거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소모품 B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로 처리했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처음에 처리한 것이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영업부에서 소모품 구입 시 단기 비용, 이번에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 B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리고 미사용액은 3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소모품 B, 그럼 비용으로 처리하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하라 그랬는데 미사용액이 3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처음에 처리한 계정 과목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간다. 얘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처리. 이렇게 쓰지 말고 똑같이 써볼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그럼 처음에 소모품 B로 처리했으니까 미사용액 3만원 분계를 해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소모품 B 800번대 소모품 B가 금액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3만원. 차변에는 소모품 B 짝꿍은 무조건 소모품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기출문제를 풀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은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여기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우리 장부상 금액하고 그러니까 장부가와 그 다음에 기말 공정가치를 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득이 생겼다 혹은 실이 생겼다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1개월 전에 주식 5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취득은 50주고요. 한 주당 우리는 만원씩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 장부가는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이었고, 자, 그런데 얘의 공정가치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공정가치는 주당 12,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50주에 대해서 50주 곱하기 12,000원. 그러면 우리는 공정가치가 얼마가 나오죠? 60만원만큼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장부가 50만원짜리가 공정가치 60만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득이 생겼죠. 얼마가? 10만원만큼의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만원이 증가를 하면 되겠고, 대변에 가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0만원이 증가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화에 대한 평가예요. 외화평가는 우리가 계정 과목이 너무 중요해요. 외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외화 자산인지 외화 부채인지를 먼저 빨리 구분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말 외상매입금 중 이렇게 돼 있나요? 외상매입금 중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예요. 그쵸? 그러면 부채는 환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실이 되고 손해를 봐요. 더 많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환율이 줄어들으면 그만큼 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우리는 득과 실을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문제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채 무슨 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있는 거죠. 그쵸? 부채는 원래 대변이 자기 변이에요. 그쵸? 자, 보면 총 1,100만 원이 있었는데 몇 달러래요? 10,000달러. 10,000달러. 그런데 결산일날 결산일 현재 환율이 1,250원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1,250
150만 원이 되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장부상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1250이 됐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더 늘어야 되겠죠. 그쵸?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실이 생겼다. 실이 생겼다. 얼마가? 150만 원만큼이. 1100만 원이 1250이 됐으니까 150만 원만큼의 손실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전표에다가 분계는 어떻게 하냐? 일단 외상매입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 ABC. 네. 그래서 ABC의 외상매입금이 15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이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장기차입금 유명자전거의 장기차입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얘는 2026년에 상환할 예정이에요. 그럼 내년에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되죠. 지금 왜냐면 여기 프로그램에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올해가 2024년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은행의 2천만 원은 25년 1월 3일 날 갚아야 되니까 얘가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차입금 기업은행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에 갚아야 될 것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계속 장기차입금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장기차입금은 부채니까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에 장기차입금, 기업은행의 장기차입금이 2천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얘를 뭐라 해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런데 여기에도 기업은행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는 내년에 상환해야 할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렇게 3월 8일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무조건 그 날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날짜 03월 08일 날 갔더니 현금 과부족이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있으니까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으로 5만 원이 사라지겠죠.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과까지 치셔야 현금 과부족이 나옵니다. 두 글자만 치면 현금이 나와버리니까 5만 원이 없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차 차익을 봤더니 양수로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현금 과부족 원인을 모르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양수로 나오면 대변에 잡이익인 거고 음수로 나오면 차변에 잡손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잡이익입니다. 원인이 불명이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3월 9일입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7만 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3월 9일 날로 한번 가볼게요. 03월 09일 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이번엔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에 7만 원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면 돼요. 7만 원. 그리고 차변에 그 이유가 이자를 지급했다 그랬나요? 그쵸? 이자 지급했으니까 우린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네. 반복을 조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잔액보다 66,000원이 많대요. 현금이 많아졌대요. 현금이 많아졌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현금 66,000원을 늘려주셔야지 돼요. 현금 66,000원이 늘어나야지 되고, 얘는 현금 과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수로 잔액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바로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7번하고 6번 문제에서는 앞에서 이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었던 거래를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8번 문제는 앞에서 어떤 걸 처리를 안 했고 오늘 많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변의 현금, 대변에 그냥 바로 직접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잔액은 영업부 김철수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가지급금 잔액은 그랬으니까 이렇게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그냥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날 걸로 나오겠고요. 가지급금은 그냥 바로 화면에 보여요. 44,000원.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는 합계라는 절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잔액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급금이 우리 44,000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가지급금 김철수, 가지급금 원래 거래처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44,000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가서 교통비로 사용이 된 거니까 여비교통비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10번은 가수금 계정 잔액 50만원은 차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빠른 퀵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선수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가수금 계정 잔액은,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엔터 치시면 12월 31일로 나오고, 가수금은 원래 여기 부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서 찾기가 눈으로 다 찾으시려면 조금 힘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F 누르셔서 가수금 치시면 그냥 가수금으로 가요. 아시겠죠? 컨트롤 F 누르시면 가수금으로 가고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변에 있어요? 잔액이 대변에. 그렇죠? 대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없어진다? 차변에 가수금 없어지면 돼요. 거래처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뭘로 처리하라고요? 선수금. 그런데 선수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거래처 빠른 퀵.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그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고 컨트롤 F 눌러서 인출금 찾으시면 인출금으로 바로 가요. 인출금은 대변의 잔액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잔액이 나와 있죠. 이 마이너스 잔액은 차변의 잔액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출금은 무조건 차변에 있었던 잔액인 거고, 대변으로 50만원 사라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50만원이 없어지고 차변에는 무조건 자본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날짜를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인출금의 잔액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출금의 잔액은 인출금 마찬가지고 가수금도 마찬가지고 가지급금도 마찬가지고 결산일이 되면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현금과 부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임시 계정들은 무조건 잔액이 다 없어져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자, 우리가 기존에 입력해놨었던 이 메모장을 조금 내용을 지울게요. 지우면서 그냥 하나씩 뭐 캡처 뜨셔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 일단
지워놓고 우리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 비, 미, 자, 사는 여기서도 통용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으로 처리했느냐. 그래서 항상 처음 처리한 것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를 일단 기준을 조금 두시고, 자, 한 문제씩.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7월 1일에 영업부 1년치 보증보험료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면서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7월 1일 날 지급을 했고요. 7월 1일 날 우리는 보험료 12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냈으면 되는데 이 비용이 몇 년분이더라? 1년분이더라. 1년분이더라. 그럼 우리는 얘를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10만원이 나오는데 이 10만원이 1개월분이 되겠죠. 그쵸? 1개월분이 되겠고, 그리고 올해께 6개월, 내년도가 6개월. 그래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거.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을 분기하라 그랬으니까 미사용액이 차기분이니까 차기분에 대한 60만원을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가 사라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가 60만원이 없어지면 되겠고, 우리는 차변에 가서 얘를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씩 또 풀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는 1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3번 문제는 일단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어요. 그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자를.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얘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한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는데 기간 경과분이라 그랬으니까 돈을 아직 안 받았다. 기간 경과분은 아직 못 받았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아직 못 받은,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이다 라는 표현은 도거래가 없었다. 결국 이자 수익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얘를 우리는 미수 수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수 수익은 무조건 자산이니까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이 얼마였다고요? 15,000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 15,000원이 생기면 되는 거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자를 내가 줘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이게 차입금에 대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니까 내가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고요. 14번 문제는 사무실 임대료라 그랬어요. 임대료. A 사무실을 임대료 6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임대는 제가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빌려줬으니까 제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600만 원의 임대료라 그랬어요. 이게 임대 기간을 보니까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아마 1년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한 달치,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하는 1개월분 임대료를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임대료는
임대 계약 기간 종료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 결국 얘도 임대료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얘도 미수수익이 됩니다. 그럼 미수수익은 무슨 변에 생긴다? 차변에 생긴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하는데 미수수익이 몇 개월분이에요? 6개월분이죠. 그쵸? 우리는 7, 8, 9, 10, 11, 12 6개월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수수익 1개월분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 해서 미수수익은 300만 원만큼을 우리가 미수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 이번에는 차입금이라고 했고요. 자, 15번 문제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린 거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자 비용. 이해가 되셨죠? 이자 비용인데 우리는 문제상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럼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무슨 변에 생긴다?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게 12만 5천 원이 생기게 되고 차변에 가서 얘는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정말 어려워요. 회계 2급에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지 되고 결산 문제만 기출문제를 여러 회차를 가지고 결산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이해가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조금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익의 이용과 예상 11월 1일 날 알뜰 정육점으로부터 임대료 1,200만 원을 수취하였다. 수취하였으니까 임대료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6번 문제에서 임대료 1,200만 원이 생겼어요. 1,200만 원. 그리고 이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익. 돈을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 임대료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 1년분이에요. 1년분을 모두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나누기 12를 하면 100만 원이 나오겠죠. 1개월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는 임대기간이 11월 1일서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생각. 자, 우리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 11월, 12월 두 달치만 원래 받았으면 되죠. 올해 거는. 그래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 200만 원만 임대료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를 1,200만 원을 받아놨으니까 우리는 내년도 것을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것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 선수수익이 얼마가 되더라? 1,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대료는 200만 원. 그런데 우리 장부상에는 임대료를 1,200을 잡아놨기 때문에 1,200 중에 임대료는 200이니까 1,000만 원이 없어지셔야지 돼요. 임대료는 수익 원래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차변으로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차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임대료가 1,000만 원이 없어져야지 되고 이 1,000만 원은 대변에 선수 수익입니다.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셔야지 돼요. 채워주고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제가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제가 돈을 빌린 것과 같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을 갚아줘야 합니다.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통장에다 돈을 넣되 그 돈이 은행에서 빌려서 넣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거래는 이건 조금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변에 보통예금 90만 원을 통장에다 넣으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겠죠. 마이너스였는데 돈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 90만 원만큼은 우리가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국민은행이 거래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우리 90만 원을 빌려서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수동결산 문제들을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다가 처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동결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일반전표가 아니라 자동결산은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장부로 들어가실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들어가시면 1월서부터 12월인데 그냥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아직 회계 2급은 여기에 있는 경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500번대나 600번대, 700번대 쓰는 회사들만 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 그러면 이렇게 기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아주 쉬우니까 문제 5가지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대손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대손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만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음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손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손은 무조건 대손상각에 가셔서 기본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1%로 되어 있고 우리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음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이 뒤로 남아있는 나머지들을 모두 지우셔야지 돼요. 그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지웁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그러면 나머지들이 다 지워졌죠. 이렇게 지워지면 컴퓨터가 알아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에 대한 대손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냥 결산 반영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무조건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째 문제는 소득세가 1,0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선납세금을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납세금 조회하여 사용할 것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소득세 나오면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라고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고 자 우리 화면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득세 추가 계상액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선납세금이 1,050만 원이라고 했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050만 원에서 일단 선납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은 오른쪽에다 그대로 똑같이 30800 이 왼쪽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추가 계상액에다가는 추가 계상액에다 무조건 뭘 쓴다?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 아까 1,05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1,046만 9,200원이 나머지 금액이 될 거예요.
이걸 쓰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위에 소득세 1,05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딱 계산이 될 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가 나오면 소득세는 무조건 선납세금 어떻게 해라? 옆에다가 똑같이 복사.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다가 나머지 써주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인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60만원, 비품 감가상각비 50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그럼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60만원. 그리고 비품의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50만원.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분계는 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기에 보시면 충당부채 잔액이라는 게 있고 추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 추계액을 추계액을 결산자료에 가셔서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퇴직 충당. 여기서 감가상각만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감가상각은 직접 입력하시는 거고 퇴직 충당을 눌러보시면 3천만 원은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계액이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입니다.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결산 반영. 그러면 여기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퇴직 충당에 가셔서 추계액만 입력해 주시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짜 정답. 잔액은 3천만 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말재고액인데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액이 나왔어요. 650만 원. 그런데 우리 화면의 제일 꼭대기로 가시면 기말상품재고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그대로 그냥 650만 원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공짜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말상품재고에 650만 원을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 문제를 모두 다 풀었죠. 그쵸? 모두 다 풀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예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하는 게 뜨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에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로 가보면 뭐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하는 게 막 생겨서 보여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는 아까 보통 예금에 대한 우리가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가 됐었고요. 그 밑으로 나오는 결차 결대는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계를 다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감가상각만 이거 버튼 안 쓰고 감가상각만 자기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손 자동, 퇴직 충당 자동, 그리고 소득세도 자동.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결산자료 입력이 모두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부터 실기까지를 모두 다 처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